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날이 흐려서 보름달 보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은 풍성한 한가위 여유 보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북도로는 귀경 행렬로 종일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아직 남은 연휴가 많은 만큼 고향에서 올라와 여행이든 휴식이든 2차 계획 갖고 계신 분 많으신데요. 이 한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극심한 도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 자주 막히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김민환 기자, 지금 어느 휴게소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서울 방향 죽전 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차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추석을 쇠고 일찌감치 올라오는 귀경객들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 교통량을 667만 대로 예상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상행선은 오전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후 12시쯤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9시간 5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 8시간 20분이 걸리며 정체가 극심했습니다. 지금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30분, 광주에서는 5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례적으로 긴 연휴로 귀경 인파가 분산될 거란 예측과 달리 추석날 귀경객들로 도로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10일 하루 휴가를 내면 엿새의 연휴가 남아있는 만큼 명절 이후 일정을 보내려는 시민들이 귀가를 서둘렀습니다. 서울 한강 가서 그냥 라면 먹고 좀 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휴가는 이제 본가에서 지냈고 두 번째 휴가는 이제 서울 한강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여행은 좀 해외로 몇 박 정도? 3박 4일로 사이판으로 연휴가 요번에 좀 오래 길어가지고 본가에도 갈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뭐 일도 볼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상행선의 경우 자정이 넘어 내일 새벽 1시에서 2시쯤, 하행선은 자정쯤 정체가 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죽전 휴게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도로가 꽉 막힐 땐 이 휴게소 사이사이마다 마련된 졸음 쉼터가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가면 주차 자리도 없고 오래 기다리고 더럽고 참 안 고쳐집니다. 조민기 기자가 오늘 현장 돌아봤습니다. 졸음 쉼터 입구가 한참 남았지만 벌써부터 차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부족한 주차장은 자리를 맡으려는 차들로 북적입니다. 이용객들은 화장실 앞에 긴 줄을 섰습니다. 변기 주변으로 휴지가 널브러져 있고 쓰레기통 주변도 엉망입니다. 화장실 밖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로 뒤편엔 흡연 구역이 있지만 화장실 입구엔 이렇게 담배꽁초들이 나뒹구는데요. 흡연구역 안도 이렇게 쓰레기 봉투가 가득 차 핫도그 꼬치, 페트병 등 곳곳이 쓰레기입니다. 또 다른 졸음 쉼터입니다. 법으로는 최소 7대는 주차할 수 있어야 하는데 6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들은 이렇게 갓길에 세워져 있고 주변은 버려진 과자 봉지와 빈 음료캔 그리고 더러운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방치돼 있는 쓰레기를 보다 보면 밟기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불편한 감이. 담배 냄새는 조금 있기는 한데 음식물을 저 버리지 말아서 좋겠어요. 졸음 쉼터 이용량은 4년 연속 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62대나 찾고 있는데 화장실은 남녀 합쳐 평균 5칸에 불과합니다. 폭발적으로 몰리는 명절 때라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식, 가변식 화장실이라도 대폭 증설을 해놓고 또 이것을 제때 청소하고 또 관리를 할 필요가 있죠.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자, 이번 추석 연휴엔 정치 이슈 2가지가 밥상에 올라왔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이 여야의 고소존으로 번졌습니다. 어제 고소당한 주진우 의원, 오늘은 본인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주당은 트집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K-팝 드라마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진짜 문화의 핵심은 음식이죠. 국가전산망 화재 수습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자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주 의원은 대통령실이 예능 촬영이 부적절한 상황임을 알고 촬영 날짜를 감추려 했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거짓 브리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넘어서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동원해서 야당 의원을 이틀막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사고 수습은 공무원들에 맡겨둔 채 예능을 찍고 있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트집을 잡고 있다며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K푸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문화외교의 일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또 다른 추석 밥상 이슈일 것 같은데요. 연휴 직전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본인 체포는 계획된 합작이라며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반면 경찰과 민주당은 6차례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일어난 적법함 절차라고 반박하고 있죠. 이 전 위원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거든요. 남영주 기자 보도 보시고 만나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체포 적부심을 통해 이틀 만에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번 체포가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SNS에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경찰이 이미 2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급 기관장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면 법무부는 물론 대통령실에까지 보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대통령실을 겨냥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 주권 국가입니까?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습니다. 공소시효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체포 적부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오는 12월 만료 전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지자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체포영장에 적시한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체포 긴급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도 우리 동양한테 안녕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 떠오릅니다. 예, 추석 당일이지만 워낙 이슈가 되고 있어서 모셨습니다. 자, 이번 연휴 직전에 이제 체포가 되셨다 풀려나셨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체포였던 거죠? 저 이진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누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주변에 산책 간다고 나가다가 갑자기 건장한 사나이들이 저희 차를 막고 서 있으니까 저는 무슨 큰 강력 사건이 발생했나 했는데 그 강력 사건의 소위 범인, 주인공이 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예, 체포 당시에 지금 수갑이 워낙 화제가 돼서 경찰이 바로 수갑을 채웠습니까? 아니면 좀 부당하다고 그때 말씀 좀 하셨었어요? 저는 그때 수갑과 관련해서는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 체포라는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체포가 굉장히 부당하다. 다시 한번 출석 요구서를 보내달라. 전혀 출석 요구에 불응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체포 자체에 대한 부당함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전혀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금이 한 50시간 동안 진행이 되셨는데 유치장 안에서는 수갑은 풀고 계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안에서는? 안에서는 식사 시간 제외하고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심야 조사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심야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네. 가장 논란은 이제 체포가 적절했냐 여부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석방 결정이 나긴 했는데 또 판사가 체포 자체는 적법했다 이렇게 인정을 또 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경찰이 6번이나 불렀는데 불응했다. 이게 지금 체포의 명분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저와 수사 과장이 합의한 출석 요구 일자는 단 하루였습니다. 9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9월 27일 제가 체포된 당일날 수사과장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만 한 번 했었어도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요. 즉
저한테 전화만 한번 했었어도 체포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그 8월에는 제가 변호인 선임이 안 됐습니다. 변호인 선임이 안 됐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방통위 담당 직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라고 했었고 왜냐하면 8월에 저한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3회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때는 제가 변호인이 없었기 때문에 선임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예 출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9월 10일에 변호인을 선임을 했고 그 전날인 9월 9일에 제가 수사과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27일에 출석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9월 27일에 제가 출석을 하겠다고 하면 27일에 출석을 안 했을 때 그다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9월 9일에 한번 보내고 또 9월 12일에 보냈더라고요. 아니 9월 27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왜 추가로 2번이나 엉뚱한 출석 요구서를 보냅니까? 야,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위원장 좀 길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비판을 해요. 9월 27일 날 필리버스터 때문에 못 나왔다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무슨 소리냐? 8월 중순부터 계속 보냈는데 8월 중순 때는 변호사 선임 때문에 못 나가신다고 이미 정리가 됐다는 거고 그 사이에는 9월 27일에 나가겠다고 했는데 모르는 사이에 2차례 불출석했다고 지금 나와 있다 이 얘기시네요, 그죠? 그렇죠.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출석이라는 것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저하고 9월 9일에 출석을 하겠다고 9월 27일에 약속을 했으면 9월 27일에 불출석을 해야지 다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월 9일과 9월 27일 사이에 보낸 2번의 출석 요구서는 엉터리, 조작,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임무영 변호인이 저는 처음에 이걸 일자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는 알겠습니다. 워낙 조정을 해서 출석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주의 깊게 몰랐는데 임무영 변호사가 아니 왜 27일에 본인하고도 27일에 출석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9일하고 10일하고 중간에 보냈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은 일단 경찰은 아니다. 제대로 보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진실공방처럼 돼 있으니까요. 좀 넘어가 볼게요. 근데 체포돼서 경찰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이 시켰느냐 정청래 대표가 시켰느냐 개딸이 시켰느냐 말씀하시는 건 지금 체포가 지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제가 그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고 난 이후부터 민주당은 저에 대해서 탄핵시키겠다 이렇게 위협성 발언을 했고요. 장관급 기관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사흘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흘 청문회를 한 것이 자료가 부실하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흘이나 끌었단 말입니다. 이번에 김민석 총리 보니까 그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도 이틀 만에 끝내고 총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통위에 와서 보니까 심지어는 국장이 인사하는 것 정도, 심지어는 과장 정도 인사도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루틴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저는 9월 30일, 10월 1일에 제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자동 면직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 9월 12일, 9월 9일, 9월 12일 9월 9일과 27일 사이에 체포영장이 만약 지금 날짜는 정확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9월 30일 이전에 체포영장이 2번 신청이 청구가 돼서 기각이 됐다면 이것이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겠나. 저는 당연히 보고가 됐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자, 어쨌건 지금 이제 혐의를 받는 건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 위반인데 어쨌건 유튜브에 나가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건 현직 방송통신위원장 신분으로 그렇게 하는 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감사원도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한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은 비판받아서는 안 되는 성역입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또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저와 관련되는 이슈입니다. 즉
저를 탄핵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은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취임 사흘 만에 탄핵하는 것 이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사퇴를 했다면 방통위원장 수사나 이번처럼 체포되는 일은 없었을 걸로 보십니까? 그 부분은 약간은 이제 그 반반으로 봅니다. 저는 민주당, 민노총 이런 집단들이 저에 대해서 끝장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민노총에 한번 밑보이면 저는 인생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저를 감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치하려고 자꾸 몸집을 키우려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치하십니까? 저는 지금 정치와 관련돼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17년 된 기관이 이진숙이라는 사람 하나 잘라내기 위해서 기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위헌적인 일이 벌어진 거고 저로서는 현재 헌법소원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간판이 내려지고 다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간판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헌법재판관들께서 입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통령실은 추석 민심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권이 잘 하고는 있지만 세상이 좀 시끄럽다는 불편함도 함께 있다고요. 개혁 속도를 두고 대통령실과 당의 온도가 달라 난감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건데 오늘 고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이 가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속도나 온도에 차이가 난다며 이로 인한 고민을 할 때 제일 난감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을 여당이 전달하면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정 간 이견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개혁은 타이밍입니다. 개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권력에 기생해온 부역자들입니다. 우 수석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보복하듯이 보여지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민심과 관련해 중도 진영에선 개혁하는 거 좋은데 너무 싸우듯이 하는 게 좀 불편하고 피곤하다고 한다며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무수석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당이 왜 저런 결정을 내렸나라며 배경을 궁금해한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살해 협박 문자를 받고 고소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해산하지 않으면 의원들을 한 명씩 살해하겠다는 섬뜩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밤 익명의 발신자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입니다. 머리에 뇌가 있으면 당을 해산하라며 안 그러면 의원들을 한 명씩 살해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튿날 김 의원은 경찰을 찾아 해당 발신자를 살해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의원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중에도 발신자는 추가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살해 협박 문자를 보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시비를 걸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 의원들 죽이고 싶어 안달났다고 답한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살인을 예고하고 한 명씩 죽일 거다. 그게 경고다. 그 문자가 정당화되는 경우도 없는데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해당 문자 발신자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보낸 적 없고 번호가 도용된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연휴 이후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발신자를 특정한 뒤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명절 연휴에 70대 남성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집 안에 휘발유까지 뿌리며 저항했는데요. 왜 이런 극단적인 일이 벌어졌을까? 치매를 앓는 아내의 간병 문제로 인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비극이었는데요. 김지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주택가에 소방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출동합니다.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무슨 일인지 살핍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70대 남성이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어젯밤 10시 30분쯤. 치매를 앓는 아내의 간병 문제를 두고 아들과 다툰 게 원인이었습니다. 아버지 경찰관이 여기서 들어가고 그 아들은 앰뷸런스 소방차가 여기서 데려가고.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겨누고 집안에 휘발유를 뿌리며 저항했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남성을 검거했는데 이 과정에서 스파크가 튀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에서 불이 나면서 주민들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흉기에 찔린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가족들을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휘발유를 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곤 전복됐습니다. 사고로 승용차가 폭발하며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차량을 세우고 달려가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흰색 승용차가 도로 끝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불꽃이 튀더니 승용차가 폭발합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사고로 전복된 승용차에는 불이 타오르고 남성 운전자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차를 세우고 달려와 구조에 나섭니다. 지나는 버스에 도움을 요청하고 어디선가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이제 시민들하고 버스 기사님들 전용차로 제가 나가가지고 버스를 세운 다음에 이제 소화기를 몇 개 빌려서 이제 껐거든요. 소화기 서너 개로 불길 확산을 막는 사이 시민들이 차를 들어올려 승용차 운전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견인차 기사와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생명을 구한 겁니다.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하니까 어떤 분은 소화기 와서 불 끄시고 어떤 분은 119 신고를 하고 어떤 분은 또 와가지고 또 도와주시고. 승용차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니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최근 바다를 통한 미립국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고무보트로 바다를 건너 제주까지 오더니 이번엔 중국인 8명이 캄캄한 밤에 고무보트를 타고 태안바다를 통해 미립국을 시도했습니다. 2시간 추격전 끝에 모두 붙잡혔는데요.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상 미립국자의 96%가 중국인이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밤, 망망대해의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작은 고무보트가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경광등을 켠 해경 고속정이 보트 뒤를 바짝 추격합니다. 현재 미식별 선박 지속적으로 정선면역 실시 중에 있으며 추적 중에 있음. 무섭게 내달리는 고무보트에 조명을 비추자 급선회하며 계속 도주합니다. 해경 경비정이 바짝 따라붙고 포위망을 좁히면서 고무보트는 결국 멈춰 섰습니다. 고무보트엔 중국 국적의 남성 8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 1명이 바다로 추락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좋아. 어젯밤 11시 38분쯤 충남 태안 가이도 인근 해상에 미확인 선박이 출몰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군 쪽에서 미식가 선박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 쪽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대응을 했는데 검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경 경비함정 8척과 군함정 2척이 추격전을 벌여 2시간 만인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아이시에서 출발한 고무보트는 300여 킬로미터를 달려 충남 태안 해상까지 왔습니다.
중국인 8명은 돈을 벌기 위해 미립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무보트에는 낚싯배로 위장하기 위해 뜰채까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중국인 6명이 제주도로 미립국해 나흘 만에 모두 검거됐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상 미립국자 54명 중 52명, 96%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깊은 밤 벌어진 이 선박 추격전, 인근 주민들에게도 재난 문자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엉뚱한 시간이 적혀 있는 데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어서 주민들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9분, 충남 태안군에 있는 주민들에게 발송된 재난 문자입니다. 태안 지역에 미립국 의심 선박이 발견돼 경계 경보가 발령됐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바닷가에서 캠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다들 그거 받고 너무 깨고 무서워가지고 잠 못 자고 막 철수하고. 또 발송된 재난 문자에는 선박 발견 시간이 13시 3분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12시간 전 낮 상황이 새벽에 주민들에게 뒤늦게 전달된 셈입니다. 12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불안함은 더 커졌습니다. 30분 전 발생이 아니라 12시간 전에 시간이 찍혀 있는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그 불안함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요. 이 재난 문자는 관할 지자체인 충청남도에서 발송한 겁니다. 당직 직원이 미립국 선박 발견 시간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 쪽 근무자가 실수한 겁니다. 시간을 잘못 기재한 겁니다, 그때. 첫 재난 문자 발송 1시간여 뒤 경계경보 해제 문자만 주민들에게 보내졌는데 시간 오류 설명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픽시 자전거 들어보셨습니까? 브레이크 없이 속도를 즐기는 자전거인데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경찰 단속에도 브레이크를 한쪽만 다는 꼼수까지 부리며 위험한 질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카메라 송채은 기자가 이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오늘 현장 카메라는 한마디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뭐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 채널A 송채은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 여기 기자 떴어요. 뛰는 경찰관 위에 나는 픽시 자전거. 잠깐만. 승현 누구? 잠깐만. 요즘에 픽시 자전거 많이 위험해서 타지 말라고 하잖아, 그렇지? 네. 지금 친구들도 다 픽시 자전거야? 네. 도망간 아이들은 먼 발치에서 이 상황을 지켜봅니다. 뭐라고 하면 안 돼. 아저씨가 뭐 단속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위험하니까 알려주려고. 그 경찰 아저씨가 그 뭐 단속하는 거 아니라 그냥 그거 얘기해 주신다고 그래. 그 아저씨들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 경찰 아저씨들 달리기 잘해. 얘들아 잠깐만 일로 와봐. 아, 와봐. 경찰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단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브레이크를 한 개만 단 자전거도 등장했습니다. 단속에 안 걸리면서 탈 수 있는 일종의 사각지대입니다. 다 가려 있는데 하나 뗀 거예요. 아, 하나 여기는 뗀 거예요? 왜? 그냥 친구들이 하던데. 브레이크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한 짝만 있는지 일단 세워야 하는데 따라잡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앞에 브레이크는 있네요. 저거는요? 이것도 앞에 하나. 이 위험한 물건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도 들어봐야겠습니다. 근데도 왜 계속 이거 고집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 전부니까 이렇게 열심보다 표시죠. 경찰의 계도도 단속도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없는 거 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낮아가지고 그냥 중처럼 찍어버리거든요. 뭘 한다고요? 뺏기는 게 괜찮아요. 지금 학교나 경찰 이런 데서는 다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당당하게 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경찰분들이 조심하고 끝내던데요. 경찰분들 막 와서 잡아도 뭐라 딱히 안 해요. 연락만 하시고 가던데. 그래서 앞으로도 달 생각 없어요? 네. 이 와중에도 카메라 앞에서 고개 주행이 한창입니다. 픽시 타보실래요? 위험해요. 제가 입문시켜드릴게요. 위험한 질주는 늦은 밤 도로에서도 벌어집니다. 신호도 무시하고 달리는 이 아이들. 달려볼게요.
잠깐만, 나 이거 자꾸 뒷배달이 들려. 저 학생. 저 잠깐 뭐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다 친구들이에요? 예. 혹시 그 지금 타고 있는 게 픽시 자전거예요? 아니요, 따릉인데요. 이렇게 생긴 따릉이가 있었나요? 그 요즘 픽시 자전거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픽시가 위험한 게 아니라 네네. 브레이크 안 달린 자전거가 위험해요. 지난해 기준 자전거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약 5,600건. 이 중 3분의 1이 10대 사고입니다. 아이들의 멋과 재미라고만 여기기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위험과 장애를 주는 부분이라서. 현장 카메라 송채은입니다. 금값이 한돈에 8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한국에서 금값이 더 비싸다 보니 이 갖고 있던 금을 한국에서 팔고 그 돈으로 여행을 즐기는 외국인들도 생겼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 당일이지만 금은방은 고객들로 북적입니다. 오늘 기준 금 한 돈이 78만 6천 원입니다. 국제 금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찍은 데 따른 겁니다. 아기 반지를 사러 왔다 놀라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당연시됐던 돌반지 선물은 어느새 사치가 됐습니다. 한돈 하던 반돈 많이 줄인다 말이에요. 너무 비싸니까. 가공비가 더해지면 8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게 이제 모양 있는 거죠. 82만 원. 실제로 지난달 팔린 골드바 금액은 1,116억 원. 평소 대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늘 금은방 거리에는 외국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They sell their gold, they bought it from other country, then they sell it. So it's like Saudi gold, Chinese gold, because there is a margin. 금값 김치 프리미엄 현상에 한국에와 금을 파는 겁니다. 팔았을 때 기준으로 국내 금값이 한돈에 4만 원 가까이 높습니다. 금값이 치솟는 건 미정부 셧다운 지속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가 쏠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포모 현상까지 더해져 연말에는 국제금값이 4,000달러를 찍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이번 연휴가 끝나면 수능까지 꼭 한 달 남습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도 수험생과 학부모들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죠. 추석 특강이 개설된 서울 대치동 학원가 풍경을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시 학원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거리. 추석 당일인데도 참고서를 품에 안은 학생들이 학원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스터디 카페는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열흘간의 긴 연휴가 끝나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추석 당일에도 입시 준비에 한창인 겁니다. 입시 학원들이 마련한 추석 특강엔 한 수업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리가 모자라 추가 개설된 중계 강의도 인기일 정도입니다. 150명 들어가는 반도 있고요. 많으면은 반을 분반해서 한 반에서는 그냥 TV로 시청하고 이렇게 하는 반도 있습니다. 추석날이지만 편의점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웁니다. 근처 식당들 다 문을 닫고 해서 그걸로 가는 거죠. 긴 강의가 끝날 즈음엔 마중 나온 학부모들 차량이 길게 늘어섭니다. 원래 명절 때 가족들 만나는데 못 만나는 거죠, 뭐 지금. 좀 짠하죠. 좀 시험시험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얼마 안 남고 그러니까. 경쟁하는 환경은 제각각이지만 노력한 결실이 있길 바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수능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설 때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명절을 맞아 수족관 동물들은 한껏 멋을 냈습니다. 한복 입은 아기 펭귄, 상어와 가오리의 먹방 대결. 이 바깥 날씨가 궂은데 실내 볼거리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바다사자가 관람객들을 향해 꼬리를 마구 흔들며 반갑게 인사합니다. 문어부터 생선까지 추석 특식이 나오자 바다사자가 입을 크게 벌립니다. 이면수와 열빙어들 아주 다양하고 맛있는 먹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배가 부른지 신나게 헤엄을 칩니다. 아이가 워낙에 초밥을 좋아하는데 저 바다사자가 너무 잘 먹어서 너가 바다사자냐 이런 얘기 하면서
자그마한 아기 펭귄이 색동 한복을 입고 등장합니다. 아이들은 잠시도 펭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정기검진을 가는 길 깜짝 등장했습니다. 아이가 물고기랑 여기 물범들도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상어와 가오리가 입을 뻐끔뻐끔 벌리며 치열하게 움직입니다. 관람객을 마주본 채 가오리가 막대 끝에 매달린 먹이를 한 입에 삼키자 탄성이 쏟아집니다. 이른바 먹방 대결에 웃음꽃이 핍니다. 대형 쇼핑몰 한가운데 느닷없이 춤을 추는 광대들과 가마를 탄 사또가 나타났습니다. 흥을 좀 돋궈주니까 아이하고도 좀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이제 추석 날 된 것 같습니다. 궂은 날씨의 긴 명절 연휴, 쇼핑몰 이색 볼거리 몰캉스가 추석날의 추억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부모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 이 양손엔 정성스럽게 싸주신 명절 음식이 들려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처럼 습한 날씨엔 잘못 싸왔다간 식중독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포장해야 하는지 김승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일찌감치 귀경한 시민들 손엔 가족의 마음이 담긴 음식이 한가득입니다. 포장법도 제각각입니다. 부산이니까 생선류나 해산물류 보냉백에 싸셔서 그러니까 통 사셔서 보냉제 이렇게 좀 넉넉하게 넣어서 비닐봉투에 이제 싸주시고 부침개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락앤라톡에 이제 포장해서 저희 이제 집에 가져갑니다. 선선해진 가을이지만 자칫 방심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장시간 방치할 경우 음식이 상할 만큼 여전히 낮 기온은 높기 때문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선 보냉 가방과 아이스팩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보냉 가방에 아이스팩을 함께 넣은 뒤 밀봉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부 빈 공간을 줄일수록 냉기 손실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다음 포장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 습도가 높은 이번 추석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비가 오면서 습도가 높아지면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냉장고에 빨리 넣고 식약처는 보관해온 음식을 다시 먹을 땐 반드시 재가열한 뒤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전 세계의 관심은 K-팝을 넘어 우리 전통 문화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통 씨름을 현장에서 본 뒤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고 감탄하는 미국인들. 워싱턴 최주연 특파원이 만나고 왔습니다. 워싱턴 DC의 유명 박물관 지하가 씨름 경기를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용포를 입고 등장한 현역 씨름 선수들이 줄줄이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자 미국인들의 감탄사가 이어집니다. 세계적인 문화예술재단 스미소니언에서 한국 명절 추석을 알리기 위해 직접 씨름 선수들을 초대한 겁니다. 옷을 벗고 직접 배우겠다고 나선 미국인들은 삿바 사이로 전해지는 손맛에 매료됩니다. It's very intense, high energy, the adrenaline's pumping, and so it's all about technique, especially when we're doing heavy lifts against guys, girls who are maybe heavier than you. So, I don't know, I loved it.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는 추석 차례상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형형색색 차례상에 홍동백서, 어동육서 원칙이 숨겨진 걸 깨닫고는 감탄도 터져 나옵니다. The East and West, why certain foods are in the East and certain food in the West, and what kind of meaning that has, to culturally, and how that order reflects Korean culture.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이후 추석에 관심을 갖는 미국인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추석맞이 전통 공연이 열리면서 박물관 안에서도 줄을 서야 했습니다. There's a lot more people here as well, probably a little bit more interest compared to last year. But I think there's always been a pretty decent amount of interest in, Korean culture and things like that. As you mentioned, there's K-pop and there's dramas and there's movies and things like that. We take over the entire museum for a festival like this. We generally host about 5 festivals a year, and this is one of them, and definitely one of the most popular. 한국에 대한 관심은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의 전통과 풍습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추석에도 신형 미사일을 공개하며 한국이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냐 위협했던 김정은 위원장. 이번엔 북한판 이지스함인 최현암을 찾았습니다. 보란 듯 북방 한계선 NLL 부근의 해도를 띄웠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김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차에서 내려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옮겨 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후 김 위원장은 최현암 앞에서 장병들을 사열한 뒤 배에 올랐습니다. 저국의 바다 위에 거연히 떠오른 초강력의 군함은 주체적 무장력의 강화 발전에 뚜렷한 증시이며 그제 평양에서 개막한 무기전시회 국방발전 2025를 찾아 군사력을 과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진수된 북한판 이지스함 최현암을 방문해 강화된 해군력을 강조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함교, 전투통제실, 의료시설 등을 둘러보며 배의 주요 무장과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전투통제실 등의 모니터에 북방 한계선, NLL 부근을 표시한 전자해도가 여러 번 보였는데 북한이 NLL 해상에서의 함정 공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연안 방어에 치중했던 북한이 이제 구축함을 통해서 연안 이상으로 자신들의 적극적 공세, 방어 이쪽에 더 투여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 군은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필리핀을 핥히고 간 21호 태풍 마트모가 중국 남부를 강타해 34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태풍은 벌써 올해만 5번째인데요. 장하연 기자입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에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뜯겨 바람에 휘날립니다. 옥외 광고판은 바람에 넘어가 도로를 덮쳤고 대형 화물 트럭도 종잇장처럼 옆으로 쓰러집니다. 노점에 차려둔 음식은 속수무책으로 날아가고 식사를 하던 시민들은 위태롭게 천막을 붙잡거나 기둥 뒤에 숨어보지만 강풍을 피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도로 위 가로수와 오토바이는 속절없이 넘어갔고 빽빽하게 심어둔 바나나 나무도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죄다 드러누웠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중국 광둥성 동부 해안에 21호 태풍 마트모가 상륙했습니다. 마트모는 지난주 필리핀에 대규모 홍수를 초래했는데 시속 151km의 바람을 일으키며 중국 남부 곳곳을 강타한 겁니다. 특히 해안가 인근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파제를 훌쩍 넘긴 파도에 바다와 육지의 경계는 이미 사라졌고 집주인은 바닷물에 잠겨버린 집 1층을 망연자실 바라봅니다. 이번 태풍으로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광둥성과 하이난 지역의 34만 명이 산사태 위험 속에 대피했습니다. 또 추석 명절을 맞아 하이난 지역에 예정됐던 이벤트는 물론 비행기와 항만도 전부 취소됐습니다. 중국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5건의 큰 태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요즘 어린이용 장난감차 흔히 볼 수 있지만 이건 좀 다릅니다. 실제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어린이용 스포츠카인데 가격도 웬만한 차값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성인 무릎 높이의 작은 스포츠카. 남성이 간신히 앉을 정도로 좁지만 경적을 울리자 일반 차량과 똑같습니다. 러시아에서 출시한 어린이용 전기차로 1950년대 제작된 독일의 유명 클래식카를 축소해 복원한 겁니다. 가격은 우리 돈 약 6,800만 원, 실제 도로 주행도 가능합니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만 한정 판매되고 있습니다. 검은 무술복 차림의 남성이 관중의 응원 속에 경기장으로 들어섭니다. 곧이어 한쪽 무게만 261kg에 달하는 기둥 2개를 여러 명이 옮깁니다. 인도의 철인으로 불리는 무술가 비스피 카라디가 양쪽 기둥을 쇠사슬로 단단히 잡고 버티자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자세를 1분간 유지해야 기네스 기록으로 인정되는데 그는 무려 1분 7초를 버텨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버스 한 대가 경사로를 미끄러지며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을 연이어 들이받습니다. 차들은 종잇장처럼 찌그러지고 결국 불길에 휩싸입니다. 버스 안 학생들이 황급히 뛰쳐나오고 시민들이 달려와 구조를 돕습니다.
지난 3일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 도심에서 고등학생 57명과 교사 2명을 태운 스쿨버스가 승용차 9대와 충돌하며 불이 났습니다. 버스가 고압전선에 닿자 운전자가 잠시 내려 상황을 살피는 사이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굴러내려온 겁니다. 탑승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인근 아파트로 번져 40가구가 긴급 대피했습니다. 타자가 갑자기 방망이를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 주변을 휘젓습니다. 자세히 보니 날벌레 떼가 그라운드를 가득 메웠습니다. 수건으로 벌레를 쫓고 살충제를 뿌려보지만 역부족. 결국 경기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어젯밤 스리랑카에서 열린 여자 크리켓 월드컵 인도 파키스탄전 도중 벌어진 일입니다. 대형 살충 분무기가 투입된 뒤에야 경기는 재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네, 하루에 딱 2시간만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일본의 한 소도시에서 실제로 이런 조례가 시행 중인데요. 세계를 가다 송찬욱 특파원이 현지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차로 약 40분 거리에 있는 인구 6만 8천 명의 소도시 도요아케. 역 앞에서 만난 시민들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時間ぐらい使いますか、スマホ。 8時間ぐらいです。 5時間ぐらいですかね。主にゲームですかね。 이곳 도요아키시에선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달 1일부터 이 스마트폰을 하루에 2시간까지만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 학생이 생기고 수면 부족으로 건강까지 해치게 되자 추진된 겁니다.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시민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시의회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막 시행된 스마트폰 사용 제한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権利というか禁止するほどでも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れを口実にっていうのはしないですかね。びっくりしましたね。全国区になるのが恥ずかしいぐらいでみんな私の周りも言ってますけど。 조례 시행 후에도 부정적 의견이 많지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계기가 됐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条例出されたことによって自分もちょっとスマホ見る時間を少なくしていったら違うことに時間も使えるかなって思います. 도요아케시는 스마트폰 중독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본에서도 K-팝 가수들의 영상을 보다가 밤을 새우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POP のスーパースターの方々が私たちのことを見てくれることはとても嬉しいんだけども、ずっと長く見て夜中まで見ることは控えてくださいみたいなことをメッセージを伝えてくれるととっても嬉しいです. 다만 전문가들은 조례로 단기적 효과를 거둘 수는 있지만 실질적 해결을 위해선 자발적 노력과 함께 다른 취미 생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요아케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스포츠입니다. 프로야구 가을 잔치를 시샘하는 가랑비에 40분 늦게 시작한 와일드카드 결정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먼저 기세를 올린 쪽은 원정팀 NC였습니다. 1회 초 최원준, 박건우, 데이비슨의 연속 안타로 선제점을 뽑았습니다. 2회 초에도 이우성이 2루타를 치고 나가자 추가 안타 없이 착실히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5회 초 김영준의 시원한 솔로 홈런과 데이비슨의 장타가 이어지면서 투수전으로 접어든 경기 중반 분위기가 다시 한번 NC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가을 야구 진출을 확정짓지 못해 이틀 전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총력전을 펼쳐야 했지만 결국 무서운 상승세로 삼성을 꺾었습니다. NC는 정규 시즌 9연승을 포함해 오늘 10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정규 시즌 팀 홈런 1위, 팀 타율 2위 삼성의 막강 타선은 NC 선발 구창모의 호투에 고전했습니다. 구창모는 6이닝 5피안타 1실점으로 오늘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구창모 선수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 던져줬고 저희가 10연승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해준 것 같습니다. 내일 2차전에서 승리하는 팀이 SSG가 기다리고 있는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A였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비가 내리면서 아쉽게도 한가위 보름달은 볼 수가 없는데요. 제주 일부 지역에서만 관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는 전국에 내일 밤까지 이어집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 곳곳에 최대 60mm고요. 오늘 밤에도 시간당 20mm씩 강하게 내려 귀경길 안전운전해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서울 낮 기온 20도 선에 그쳤는데요. 내일은 19도로 더 내려갑니다. 모레는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동해안에는 비가 이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